여성의 입장에서 이성, 즉 남자가 생기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주를 보면 연, 월, 일, 시주가 있습니다. 연월은 내가 집 밖에서 사용하는 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시주는 내가 집 안에서 사용하는 기가 되겠습니다. 즉 연월은 주로 공적인 관계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시는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라는 것이 공적인 관계로 맺어진 남자도 있을 거고요, 또 사적인 관계로 맺어진 남자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사주 상담을 요청할 때는 이 사적인 관계의 남자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대할 때 사용하는 기를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부르는 기는 나를 극하는 그런 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갑, 일간이라면 나를 극하는 경이 관성이라고 부르는 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를 대할 때 바로 이 관성의 기를 쓴다고 했으니까 갑일간인 여성은 남자를 대할 때 경이라는 이 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남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겠구나, 혹은 남자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 명에 있으면 이 남자가 생기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그 관성이 어디에 있는 게 좋겠냐? 자, 연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월간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천간보다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이 지지 쪽에 있어도 유용합니다. 물론 이 시주 쪽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연월에 있는 것보다는 남자가 생기는 그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주에서 관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길거리에서 남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나는 점심시간에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와서 번호를 물어본다.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남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이라고 포차에 갔는데 옆 자리에 있던 남자가 또 접근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즉 길거리에서 남자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주에 관성이 있다라면은 이건 조직에서 남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남자 동료가 고백을 해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업무차 거래했던 그 거래처에 또 남자 직원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자, 내가 만약 장사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한다, 그러면 연주에 있는 남자라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남자 손님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주에 있는 남자다 그러면은 이제 단골 손님 중에 남자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명을 봤더니 이 연주에는 관이 안 보인다. 대신 월주에는 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남자를 얻는데 좀 유리하시냐면, 이제 지금 월주는 조직에서 쓰는 기이니까요. 모임에 자주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모임, 산악회 등등이요. 자, 그럼 그 모임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과 연이 다들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주에 간이 있는 경우는 좀 눈에 띄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 모여서 회식 자리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서 뭔가 인연이 드러난다. 그럼 월주의 길을 써서 남자를 맞이하는 거지만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집을 뿔뿔이 흩어질 때 꼭 둘이서 어딘가 새는 커플들이 있죠. 그런 형태로 남자가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따로 연락이 오는 형태로 남자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 월, 간에 관성이 있는 게 남자가 생기는데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 명예에 관성이 없다. 그러면 나는 남자가 없는 거냐? 아니죠. 자, 관성이 없으면 관성과 가까운 걸 찾아봐야죠. 관성과 가까운 것은 하나,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에서 관성으로 생해지는 것을 재생관이라고 부르고 또 관성에서 인성으로 생해지는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 혹은 재생관 형태로도 남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월간 쪽에 이제 관성이 있을 때가 가장 남자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인성과 재성에 대해서도 그냥 연월간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연간에 인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당장으로는 이게 남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운에서 관성운이 올 때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성이 이 연간에 있는 인성과 유통이 됩니다. 즉 관인상생으로 유통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갑일간이다라면 자, 인성은 임이죠. 그리고 관으로 경이 왔다. 그러면 경세민 임생갑 해서 이 관인상생으로 남자와 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생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 명예에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다. 그러면은 살펴볼 게 재성입니다. 자, 만약에 재성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관성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재생관 해서 또 남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이라면은 무가 되겠죠. 그러면 저 무에서 토생금 해가지고 경을 생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성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성으로 내가 남자와 연이 닿을지 그 닿는데 유리한지 살펴보는 거 다시 살펴보면 우선 관성이 있는가 살펴보고 관성이 없으면 관성과 옆에 나란히 있는 인성은 있는가 또 혹은 재성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성의 관점으로는 이 정도이고요. 이제 오행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행 목화 토금수 중에서 아무래도 이성을 유혹하는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는 수입니다. 그리고 그 수 중에서도 임입니다. 그래서 연간에 임이 있으면은 남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 그 반응이 실제로는 성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생목이잖아요. 수에서 목, 즉 생명이 태어나죠. 수, 자궁에서 목, 아기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생목이 생명을 창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성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에 임이 있으면은 이것을 보게 되는 남성들은 성욕을 자극받게 되고 그러면 매력을 느끼죠. 근데 인간은 다수가 허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욕이 자극받아서 매력을 느끼는데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죠. 이것은 이제 무의식 쪽에 놓고요. 이제 의식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저 여성을 봤더니 왠지 매력을 느낀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우수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혹은 지혜로워 보인다. 혹은 뭐 신비로워 보인다. 뭔가 사연 있어 보인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의식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무의식상의 성욕에 자극받아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것은 아예 의식상에서도 이 성욕으로 접근해오는 경우에요. 그때는 내가 차단, 그런 위험한 존재는 차단시키는 게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네요. 끝. 자바 사주 바이.